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공무원에서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이제 공무원 세법 관련해 가지고요.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 세법을 잘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이름은 신은미 세무사고요. 아마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2번 나올 거예요. 회계학도 하고요. 세법도 합니다. 원래 제가 본캐는 회계학이에요. 회계학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계학이랑 세법을 같은 강사님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계학에서 조금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듣기가 편하신가 봐. 그래서 제가 공무원 세법을 맡은 지가 이제 2년 차,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연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직 세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 관해서 공무원 세법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 이제 법조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실생활 경험을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뭐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무원 세법이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커리큘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무원 세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9급과 7급의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9급에서 배운 걸 가지고 7급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9급 따로 7급 따로 준비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다만 9급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7급에서는 조금 잘 안 나오는 파트 그런 문제들을 좀 넣어서 약간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배우는 과정은 동일해요. 단 요건 있어요. 국가직과 지방직이 세목이 달라요. 자, 왜 그럴까요?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는데 국세라는 파트가 있고 지방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응시하는데 국세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세랑 관계된 걸 배우시는 거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세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가직을 하는 건지 지방직을 하는 건지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방직에 지방세법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지방세만의 별도 세목은 있습니다. 다만 국가직에 보시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방세법에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이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냥 국가직이 워낙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지방세법에서는 그대로 차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국기법, 국징법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거를 배워두시면 지방세법에서 반띵, 반띵이란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은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난 지방직만 할 거야 하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국가직을 하면서 일단 국가직을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시험이 끝나면 한 2-3달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그때 이미 반띵했어. 나머지 반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국가직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올 커리큘럼도 다 국가직에 맞춰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손해가 아닌 거고요. 어차피 다 결이 비슷한 과목이기 때문에 국가직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고 3월에 국가직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한 2-3달 정도 될 때 지방세법에서 조금 차이 나는 것들만 보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년 완성이죠. 그래서 나는 지방직만 할 건데 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각각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세목 좀 말씀드릴게요. 자, 국가직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카테고리 이름이고 그 안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해서 너무 많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거의 7-8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4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가 나와서 20문제를 구성하는 게 국가직 세법의 이제 문제 출제 현황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목은 결국 법인세법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국세기본법이랑 국질법 듣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법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세법을 순서대로 잘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국가직, 지방직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커리큘럼도 어떻게 맞춰 있겠어요? 당연히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몇 가지 당부사항 빨리 읽어보고 커리큘럼 소개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법이라는 거는요, 세법률이라고 해서 법조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 무슨 법에 뭐죠 몇 항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막 바꿀 수 있나요? 아니야. 법조문을 그대로 내요. 근데 법조문이 외계어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법조문 읽어보신 적 있을까? 거의 없죠. 그렇죠? 법조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낯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턱턱 막혀요. 근데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읽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조문을 잘 읽어보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법조문을 읽어야 돼요. 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법은 항상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점수는 나와요. 그게 맞아. 왜냐하면 법조문이라는 것을 자주 읽다 보면은 저건 내가 봤던 법조문과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법조문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좀 OX라고 해서 온지 X인지 정도를 가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법조문을요, 한 6번에서 최대 7번 정도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OX가 구분이 가능해. 그래서 초반에 막 이제 조금 수업 듣고 바로 또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 공무원 세법은 절대로 한 2-3번 또는 3-4번 이상의 회독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풀면 오히려 다 엎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에는 인고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완벽 숙지하면 거기서 OX 정도를 가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잘 따라와 달라는 얘기고 4번 요거는 좀 별표했으면 좋겠어요. 국세법령정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플에 인스타그램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건 없어요. 대신 국세법령정보는 꼭 갖고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국세기본법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거 이동 중에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맨날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 좋은 어플이 있어요. 무료야, 무료. 여기 가갖고 국세기본법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한 이동 시간이 30분 되면 다 읽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그 국세법령 정보를 그냥 눈으로 많이 훑어보시면 어느 순간 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잘 스스로 걸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건 뭐냐면 법조문을 읽을 때 뭐 하는 거. 그게 저 선생님이 저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좀 보여. 이런 거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요거를 많이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이론부터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원의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 다음에 심화 이론, 기출문제, 예상문제, 공무원 세법도 똑같이 따를 거예요. 다만 요 기본 이론에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당연히 기본 이론은 공무원 세법을 처음 수강하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학교, 그놈의 대학교에서 세법 좀 들었대요. 됐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 학교에서 대학교, 저도 대학교에서 경영학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르치는 걸 듣긴 듣는데 시험용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요 정도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 시험을 못 해요. 그래서 공무원 세법도 다시 이렇게 세법개론 정도 간단하게 들어보신 분들도 요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난 세법을 듣기는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총 64강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이틀간 4시간씩 하면 8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씩 하면 2주간 4주 하면 8번 나오죠. 그래서 총 64강인데 뭐 필요시에는 제가 보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강의를 제가 자주 보강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딱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교재는 23년 6월에 새로 출간된 공무원 세법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로 단권화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세법에서 기본 이론에서 뭘 다룰 거냐? 앞서서 제가 총 국가직에 보시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하고 상증은 거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5개를 배워야 되는데 5개를 2달 안에 다 소화한다? 저는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제가 이미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은 다 촬영을 한 게 있어요. 6월달, 5월달에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2개는요. 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찍은 걸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본 이론에서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복습하시면서 이제 주말쯤에는 제가 기초입문으로 2가지 국기법, 국진법을 나눠드릴 거라고 했죠. 그렇게 들으셔서 총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자. 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국기랑 국진까지 다 녹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토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국기, 국진을 그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은 일단 한 번 정도의 회독수는 갖추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공무원 세법에서 심화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심화는 이제 한 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요거 수강 대상자는 참고하세요. 기본 이론 들으셨거나 그냥 단순히 다른 자격증 정도 경험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심화 이론 들으시면 되는데 또 64강이에요. 똑같이 2달간 진행을 해요. 자, 이때는 뭐 하겠어요? 다 하죠. 앞서서 기초 과정, 기본 과정에서는 제가 영상 강의랑 여기 형 강의랑 2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심화 이론에서는 총 5개. 상증은 아마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총 전체 세목을 모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2번인가요? 근데 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복습도 잘해 주실 거니까 2번, 많게는 3, 4번 정도의 회독수가 갖춰지겠죠. 여기는 회독 싸움입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많이 갖춰서 전 범위를 제가 다시 한번 쫙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심화 정도 됐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되겠죠. 내가 기본 이론 때는 문제 푸는 거 별로 여러분들에게 권하진 않아요. 근데 심화쯤 되면 이제 최근 기출문제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는 별표 100만 개라고 했어. 이런 것들을 100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아, 이런 게 진짜 확실해. 이런 건 진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개거품 문다고 하거든요. 이건 안 외우면 공무원 세법에 대한 모독이다. 그 정도를 제가 푸시하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부터 이제 차분히 단계별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풀러 가야 돼요. 기출문제지. 그치? 기출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얘는 1번부터 4번 선지까지 다 해야 돼요. 왜? 지금은 답은 1번이지만 내년도는 4번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지에 있는 4개를 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 2달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 얘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기출문제들까지 해서 전체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드릴 거니까 총 64강 동안 2달간 빠듯하게 이 국기법부터 마지막에 있는 법인세법까지 전체적인 문제를 모두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또 설명을 해야죠. 간단한 요약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풀고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용 복기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회독과 더불어 올바른 이해를 도와드릴 과정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2달간 진행될 게 핵심 예상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과 관련해서 시중에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열심히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만 해야죠. 그래서 요 정도는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라 요거는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싶은 문제를 따로 이렇게 프린트물은 아닐 것 같고 제본교재로 제가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본교재로 나눠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또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회독을 하게 되실 겁니다. 뭐 특별하게 강의가 뭐 색다르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학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8달 정도의 강의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충분히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를 8번 만들어 드립니다. 8번, 말이 8번이에요. 20줄 8번은 좀 160문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유인물을 드리고 풀어보고 또 확인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저는 회계학 커리큘럼도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회계학은 제가 오히려 뭐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듣기를 원하는데 세법은 모의고사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 세법은 그 문제를 이제 빠른 시간에 풀고 OX를 많이 다뤄보려면 얘는 8번 정도의 모의고사는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이만치 쌓으실 수 있죠. 기출문제집 한 건, 예상문제집 한 건, 모의고사 8번. 이렇게 한 거를 남은 요거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2, 3주 정도 남거든요.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좀 걸을 거는 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 세법이 약간 그렇거든요. 뭔가 하늘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공무원 세법은 생각보다는 점수가 좀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을 총 8달이죠. 이 과정대로 따라와 주시면 공무원 세법에 대한 국가직은 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까지는 국가직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자꾸 지방직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좀 시간대를 좀 보고 3월 달에 공무원 국가직 모의고사가 끝나고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제가 한 2달 정도가 남게 되겠죠. 그때 지방세법에 대한 뭐 특강이든지 어떻게든지 아까 그 밀어놨던 나머지 지방 세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까지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과정을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잔소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요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커리큘럼의 소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지금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면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렇게 하면 8달이 지납니다. 요거는 해요. 요거는 해야 돼요. 공무원 세법은 뭐 빼는 거 없이 8달을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까지 해서 총 뭐 8달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 뭐 9달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힐 거예요. 그리고 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직렬이 세무직이죠. 세무직이면 세법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무원 세법이라는 게 꼭 시험 용도는 맞겠지만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은 될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 한다니까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 백날 외워봐라. 영어 단어 백날 외우는 게 중요하니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세목이 중요하겠니?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소득세법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싫어해요? 이 과목을? 그쵸?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이게 다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저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세무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면 겁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세무사라고 뭐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세법에서 먼저 배웠던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세법은 생각보다 쉽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직렬별로 편차가 적다라고 하는 게 9급 공부랑 7급 공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잘 체계적으로 들으시면은 아까 제가 소개한 거로는 9급 커리큘럼이긴 하지만 그게 곧 7급 커리큘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9급, 7급 다 대비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왕 하는 김에 7월 달부터 같이 기본 이론부터 중도 이탈 없이 잘 커리큘럼을 완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제가 메일 주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 저에게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칸이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음 먹으셨으면 7월부터 같이 시작해서 24년도에는 꼭 공무원 대 세무사로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